안녕하세요. 아는내과TV의 내과 전문의 유두현입니다. 이번 시간에 공부할 주제는 천식을 어떻게 진단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식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정의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정의를 대입을 해봐서 내가 천식인지 아닌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식은 일단은 만성적인 염증이 기도에 발생하는 그런 질환이고요. 이러한 만성적인 염증 때문에 호흡기 관련된 증상이 나타나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감기 걸리면 목이 아프고 또 열이 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 쌕쌕거린다라는 천명음이 들리기도 하고, 혹은 호흡 곤란이나 아니면 만성적인 기침을 하게 되는 이런 증상이 발생을 하는데, 천식은 특징적인 게 굉장히 가변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숨을 들이쉬는 것보다도 숨을 내쉴 때 이 협착이 일어나서 막히는 듯한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러한 증상이 가변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데, 보통 밤에 천식의 증상이 더 나빠진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천식에 대한 유병률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약 3억 5천 명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이러한 유병률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증가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국내는 이제 미국, 일본보다는 적지만 약 3.9%의 유병률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망률을 봤을 때는 과거보다는 현저하게 이제 감소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다른 OECD 국가와 비교를 했을 때는 입원율은 약 2배 정도 더 높고 사망률은 약 3배 정도 더 높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원인을 살펴보니까 천식에 대한 진단도 미비하고, 설령 진단이 됐을지라도 우리가 천식을 치료할 때 있어서 흡입기 제제를 꼭 사용해야 되는데, 흡입기 제제를 사용하는 비율이 반절의 겨우 넘는 정도다 라고 되어 있어서, 아직까지도 이 천식에 대한 인식에 대한 개선과 치료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실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식은 왜 발생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는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서, 알레르기 소인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도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알레르기 항원이라고 해서 진먼지 진드기라든지 동물의 개, 고양이 털이라든지 아니면 뭐 흡연이나 음식 이런 것들에 의해서도 천식이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식은 일단 이렇게 기도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 기도가 아까 말씀드린 외부 항원에 의해서 과민하게 반응을 하게 되면 이렇게 기도가 좁아지게 되는데, 평활근이 수축하기 때문에 기도가 좁아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반복하게 되다 보면 조그마한 물질에 노출되더라도 이 과민하게 됨으로써 수축이 빈번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수축이 빈번해지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염증 매개 물질들이 쌓이게 되고, 그로 인해서 기도가 두꺼워지고, 나중에는 이제 조금만 편안한 자세, 안정적인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숨이 차는 증상이 발생하기까지 만성화되는 그런 경과를 띠게 됩니다. 임상, 양상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천식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증상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기침, 호흡곤란, 천명, 쌕쌕거림 이런 것들이 시간에 따라서 다양한 강도를 띈다라는 것이 특징적이고요. 그리고 야간이나 기상 직후에 나빠진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웃음, 운동, 그리고 찬 공기, 바이러스 감기에 걸린다거나 이랬을 때 더 악화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정상이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주변 환자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남들보다 감기에 자주 걸린다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요. 감기에 걸리기만 하면 한 달 이상 기침을 반복하거나 증상이 나타난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낮보다는 주로 밤에 쌕쌕거리고 기침이 발생한다. 그리고 증상이 심할 때는 옆에서 누군가가 들었을 때 쌕쌕거린다 라는 그런 소리를 듣는다라고 하면 천식을 강하게 의심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다가 이제 기침이나 호흡곤란으로 주로 밤에 증상이 나타나니까 잠을 깨게 되고, 주로 이제 시퍼런 가래가 아니라 하얀색 가래가 나타나기도 하고, 갑자기 이제 발작 적으로 토할 지경에 이르기까지 심하게 기침을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기가 없을 때는 신기하게도 정상인이랑 비슷하게 호흡을 한다는 특징이 있고요. 특히나 감기에 걸리거나 운동, 아니면 이런 비스트레스성 소염 진통제라든지 담배, 스트레스, 과로를 한다거나 잠을 못 주무실 경우에서는 이런 천식이 더 악화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어렸을 때 알레르기 비염이 있다거나 부비동염이 있다거나 아토피 피부염을 앓았다거나 아니면 만성 두드러기를 현재 앓고 있거나 과거에 앓았다라고 하면 천식의 어떤
연관성이 좀 더 높다라고 돼 있고요. 알레르기 가족력이 있다거나 아니면 애완동물, 카페트, 천, 소파와 커튼 같은 데에 이제 노출이 되면 심하게 뭐 기침이나 뭐 두드러기 같은 것들이 올라왔을 때 천식의 어떤 병력이 좀 더 높을 수 있겠다라고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절을 띠는 것도 특징적인데요. 뭐 봄철 뭐 꽃가루나 뭐 이런 것들에 이제 노출됐을 때 알레르기 증상이 잘 발생한다라면 천식도 봄에 좀 더 강하게 나타나는 특성을 지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식은 어떻게 진단하냐면 결국에는 폐기능 검사라고 해서 쉽게 우리가 폐기능 검사를 한번 들어보셨던 분도 계실 텐데 어떤 방에 들어가서 숨을 들이셨다 내셨다 이런 것들을 반복하셔야 되는데 사실 가이드라인에서는 만약에 천식이 앞서 보여드린 증상이나 어떤 역학 관계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일치한다라고 하면 일단은 먼저 치료를 시작해보고 치료에서 반응이 있으면 천식으로 진단을 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식에 관련된 증상과 어떤 그런 가역성, 변화의 패턴이 본인에게 나타난다라고 하면 굳이 폐기능 검사를 하지 않더라도 환자분을 천식으로 진단해서 이런 천식의 약을 먼저 써보고 나서 반응을 평가함으로써 우리가 진단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천식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확인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기도가 협착돼야 되고 그 협착이 시간에 따라서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 협착은 호기, 숨을 내뱉었을 때 이제 공기의 흐름에 장애가 발생을 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증명을 해야 되고 가역성이라는 것은 증상 완화제를 뿌려고 전과 후에 어떤 나의 폐기능의 변화를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면 가역성을 증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폐기능 검사라는 것을 하는데 FEV1이라는 것이 뭐냐면 1초 동안 내가 숨을 내뱉었을 때 발생하는 호흡의 양을 말합니다. 그래서 FEV1이 되게 중요한 우리가 폐기능 검사에서 확인하는 인자 중에 하나인데 FVC는 전체 폐의 어떤 용적을 뜻하는 용어이거든요. 그래서 자세한 건 너무 어려우니까 일단은 우리가 FVC분의 FEV1이 0.75에서 0.8 미만이다라고 하면 폐쇄성, 어떤 막힘이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FVC분의 FEV1이라는 것이 0.7 이상이다라고 하면 폐쇄성은 좀 아니지 않을까라고 하고 만약에 미만이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우리가 폐쇄 환기 장애를 떠올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폐기능 검사를 했을 때 중간에 기침을 하거나 아니면 중간에 멈춘다거나 충분한 호흡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렇게 플로우가 중간에 깨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장 바른 폐기능 검사의 표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모양이 나오면 폐기능 검사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다라고 우리가 보고 그때부터 해석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쪽으로 갈 때가 이제 숨을 들이쉴 때 그리고 이쪽으로 나올 때가 숨을 내쉴 때인데 여기 아무래도 이제 기도가 막히다 보니까 들이쉴 때는 어느 정도 들어가는데 나올 때 이렇게 찌그러져서 나오는 그런 패턴을 우리가 폐쇄성 환기 장애다라는 이 플로우를 통해서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역성을 우리가 결국에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가역성을 증명하려면 살부테몰이라고 하는 벤톨린이라고 하죠. 그래서 벤톨린이라는 우리가 어떤 기도 확장제를 흡입을 하고 나서 이 기도 호기 장애의 어떤 그런 흐름이 감소되어 있는 것들을 회복하는 것을 증명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기도 가역성을 증명을 할 수 있게 되고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먼저 일단은 흡입기 치료를 해보고 나서 4주 이상 이런 증상의 개선을 보이고 나서 이후에 폐기능 검사를 하고 그 전과 후를 비교해 보는 것도 이 가역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또 이제 기도 과민성이 꼭 진단 기준에 들어가진 않지만 천식이 이제 기도 과민성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유발을 해본다거나 기관지 유발 검사를 뭐 메타콜린이나 만노톨 같은 것들로 해볼 수 있는데 개원가에서는 이것을 자칫했다간 정말 천식이 악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적절한 의료진들이 준비가 돼 있고 응급 처치가 가능한 그런 시설 대학병원급에서 시도를 하게 되고 일반 로컬에서는 아무래도 가역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기관지 확장제를 넣고 그 패턴을 변화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벤톨린을 100마이크로그램을 30초 간격으로 4번 흡입을 한 다음에 10분에서 15분 뒤에 이제 폐활량을 측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처음
이것을 하기 전에 결과값과 이것을 뿌리고 나서 결과값이 200ml 차이가 있어야 되고 FEV1이 이제 12% 이상 차이가 나야 우리가 비로소 폐쇄성 환기장애로 천식을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가역성을 진단하는 그런 의미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를 뿌리기 전에 사실 뭐 어떤 약을 먹는다거나 아니면 뭐 심한 운동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검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약들 같은 것들은 미리 드시면 안 되겠고 다음과 같이 제한을 충분히 해줘야 된다. 그래서 뭐 여기 보시면 항히스타민제도 적어도 3일 전까지는 투여하면 안 된다라고 써 있을 만큼 이렇게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 환자분에 대한 폐기능 검사의 결과지인데요.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FVC분의 FEV1을 확인을 해야 되고 그게 0.7에서 0.8 미만이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가 나이와 어떤 성별 이런 것들을 대입해 봤을 때는 예측치가 이제 85% 나와야 되는데 이 환자분은 66%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폐쇄성 장애가 예상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FEV1 값을 우리가 확인을 해봤는데 FEV1이 이 환자는 2.32L가 나왔어요. 근데 이것은 예측치로 대입을 해보면 사실 78%라는 거죠. 이 나이대 이 성별에는 사실 2.98L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2.32L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78%로 여기 표기가 돼 있어요. 그리고 이 환자가 이제 벤톨린을 흡입을 하고 나서 이후에 2.67L가 확인이 됐다라고 돼 있는데 이 환자는 2.67L는 사실 이 환자의 나이대 대비 나와야 되는 수치 대비 89%밖에 안 나왔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전체 절대값은 사실 벌써 200ml가 넘기 때문에 이 환자는 가역성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때 이 89% 아까 말씀드린 89%에서 78%를 빼는 게 아니라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냐면 저도 처음에 전공의 때 이것을 굉장히 헷갈려 했었는데 이 환자는 결국 2.3ml를 기준으로 해서 그게 뿌리고 나서 얼마나 변화했는지 값을 계산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공식에 대비해보면 2.32L를 뿌리고 나서 이 폐활량 FEV1 값에 2.67을 2.32로 빼주고 나서 거기서 곱하기 100을 해줘야 이 환자의 FEV1의 변화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이 11%가 아니라 15%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전문적일 수 있는데 혹시나 이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의사 선생님들께서는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라는 것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환자도 계산을 해봤을 때 FEV10원의 FEV1이 70, 이게 원래 70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이 환자는 이제 64가 나왔기 때문에 폐쇄성 환기장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FVC가 대신에 이 환자 같은 경우에서는 43%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80%가 이상이어야 우리가 폐쇄 환기장애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80%가 안 되기 때문에 뭔가 폐쇄 환기장애와 더불어서 다른 환기장애가 있지 않을까, 혼합 환기장애를 좀 시사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이제 천식을 진단할 때 다른 질환들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때 이제 나이에 따라서 젊은 분들께서 이제 천식에 관련된 증상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것이 혹시 과호흡증, 뭔가 정신과적인 질환이 같이 있는 것은 아닐지, 그리고 만성 상기도 기침 증후군이라고 해서 후비로가 이제 자꾸 이제 그런 기침 리셉터를 자극해서 수용체를 자극해서 발생하는 것은 아닐까 해서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서는 부비동염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혹은 이제 40세 이상에서는 담배를 오래 태우셨다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아닐지, 그리고 심장과 관련된 문제가 있진 않은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고혈압 약 중에서도 기침을 유발하는 그런 약들이 있어요. 그래서 약제와 관련된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헷갈리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앞서 보여드렸던 폐기능 검사만으로 모든 천식 환자를 진단하면 너무나 좋겠죠. 근데 실제 임상은 굉장히 해석이 애매한 경우도 있고 천식이 아닌데 증상은 정말 천식 같은 환자들도 계시거든요. 그때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호기산화질소라는 검사예요. 그래서 이 호기산화질소는 요즘에 이제 타입 2 인플라메이션, 이제 타입 2 제2형
면역 반응이라고 해서 호산구가 관여하는 이제 천식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백혈구 세포 중에 하나라는 것들이 밝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호산구가 활성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산화질소의 양이 많아진다라는 것을 착안해서 이 숨을 내셨을 때 이 산화질소의 양을 측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산화질소의 양이 50 ppb 이상이다 라고 했을 때는 호상구가 굉장히 많이 활동성을 띠고 있어서 이와 같은 경우에서는 타입 2 인플라메이션 제2 면역 반응이 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구나 라는 것들을 시사해서 이 경우에서는 천식으로 좀 더 의심을 해보고 ICS라는 우리가 흡입 스테로이드 제제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을 하기도 하고요. 만약에 25에서 50이다 라고 하면 애매하지만 가능성은 있겠다, 파서블 뭐 이런 것들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을 좀 정리를 해보면 천식은 일단은 증상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증상이 아까 말씀드렸던 뭐 기침, 천명음 이런 것들이 가역성, 변화를 띈다라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쌕쌕거리고 기침을 한다라고 하면 천식보다는 다른 호흡기 질환을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러한 증상들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폐기능 검사라는 것들을 하는데 이 폐기능 검사에서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진단하는 것이 폐기능 검사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만 있다면 굉장히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이 자료를 가지고 치료의 어떤 변화 추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끝으로 이제 호기산화질소라는 검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진단의 보조적인 수단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